소공령. 여기는 영국의 수도 런던입니다. 7살이 된 세러가 아버지와 함께 방금 이곳에 도착했어요. 세러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멀리 인도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란다. 아버지가 세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민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님은 제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세러가 아버지와 이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세러, 앞으로 10년 동안은 만날 수 없을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한다. 아버지는 슬퍼하는 세러를 안아주고 인도로 돌아갔어요. 세러의 방은 기숙사 안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어요. 그날 밤 세러는 슬픔을 참으며 아버지가 사주신 인형 에밀리를 꼭 껴안고 잤어요. 다음날 세러는 민친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갔어요. 학생들은 세러를 보고 모두 감탄했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멋진 드레스에 저 화려한 리본 좀 봐. 모두들 세러의 주위에 모여들어 관심을 표시했지만 러비니어만은 달랐어요. 저까지 드레스 찜이야. 셈이 많은 러비니어는 세러를 질투했던 것입니다. 세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쉬는 시간이면 모두들 세러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세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래? 모두들 세러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효 베키가 청소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러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정신없이 듣고 있었어요. 베키, 청소는 안 하고 뭘 엿듣고 있니? 어서 청소나 해. 러비니어가 큰 소리로 베키를 야단쳤어요. 세러는 놀라며 러비니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 베키라고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법은 없잖니? 세러가 베키를 두둔하자 러비니어는 매서운 눈초리로 세러를 노려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세러의 말에 맞장구를 치자 러비니어는 방에서 휙 나가버렸어요. 세러는 울고 있는 베키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베키, 울지 마. 그리고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 방으로 와. 알았지? 세러는 베키에게 케이크와 마실 것을 주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베키는 세러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봤어요. 세러 아가씨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느덧 세러가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어요. 오늘은 세러가 11살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학교에서 세러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친 선생님이 말했어요. 세러 양의 아버님은 학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셨습니다. 모두들 세러 양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민친 선생님은 부잣집 아이만을 귀여워했어요. 세러는 욕심 많은 민친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러가 케이크에 촛불을 막 껐을 때 손님이 민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러의 아버지인 쿠로 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민친 선생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세러의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세러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겠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민친 선생님은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 방에 가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파티는 그만하겠어요.
세로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로를 위해 쓸 돈이 없어요. 민친 선생님은 화난 표정으로 마구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세로의 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리가 없어! 민친 선생님은 곧 세로의 드레스와 구두를 모두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세로를 다락방으로 쫓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큰 손해가 났어. 나에게 진빚을 갚으려면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해야 돼? 외톨이의 빈털터리가 된 세로를 위로해주는 것은 베키와 인형인 에밀리 뿐이었어요. 세로 아가씨,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세로는 학생이 아닌 하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세로는 교실에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민친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와 세로를 큰 소리로 야단쳤어요.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빨리 가서 일이나 해! 그것을 본 러비니어는 고소해하며 웃었어요. 이윽고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세로는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심부름을 나갔어요. 그동안 힘든 일을 잘 참아온 세로도 그날만은 울고 싶었어요. 바람이 너무나 차가운 데다 그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운 없이 비틀비틀 걷던 세로는 우연히 빵가게 앞에서 오나 한 입을 발견했어요. 세로는 은화를 주워서 빵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 가게 앞에서 이것을 주었어요.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데 참 정직한 아이구나. 빵가게 아주머니는 세로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하느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 깨다. 내가 가지거라. 세로는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돈으로 빵을 좀 주세요. 아주머니는 덤으로 빵을 2개 더 주었어요. 세로가 6개의 빵을 안고 가게를 나오는데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소녀가 가게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세로는 말없이 소녀에게 다가가 빵 5개를 주었어요. 그것을 본 빵가게 아주머니는 감탄했어요. 자기도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참 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구나. 인정 많은 빵가게 아주머니는 가게 앞에 앉아있던 불쌍한 소녀를 맡아 기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세로가 일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창문으로 작은 원숭이가 세로의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세로는 창문을 열고 원숭이를 포근히 안아주었어요. 그때 옆집 창문에서 터번을 두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머나, 인도 사람이네? 세로는 반가워서 인도말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인도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며 세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인도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2 사람은 인도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 인도 사람은 지붕을 타고 와서 원숭이를 안고 다시 옆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세로는 처음으로 괴로움을 잊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옆집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이 무척 기뻤거든요. 다음날 세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봐. 깨기 전에 베키를 불러와야지. 세로는 얼른 베키를 불러왔어요. 어머나, 세로 아가씨 너무 멋져요. 세로와 베키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옆집의 인도 사람이 2 소녀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도 사람은 그 후로도 매일같이 세로와 베키를 위해 몰래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며칠 후 세로에게 소포가 배달되었어요. 소포에는 다락방 소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로가 놀라서 소포를 바라보고 있는데 민친 선생님이 왔어요. 세로, 남의 물건을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얼른 주인에게 갖다 줘라. 아니에요. 이 소포는 저에게 온 거예요.
세로가 소포를 불자 안에서 고급 드레스와 구두가 나왔어요. 드레스와 구두를 본 민친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 돈 많은 친척이 있는지도 몰라. 민친 선생님은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로양, 이제부터 이 옷으로 갈아입고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요. 세로는 새 드레스로 갈아입고 교실로 갔어요. 모두들 세로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러나 러비니어는 여전히 세로를 미워했어요. 그날 방에 돌아온 세로는 옆집 원숭이가 창문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나, 원숭이가 또 왔네. 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세로는 원숭이를 안고 옆집에 갔어요. 세로는 주인이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세로 크루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깜짝 놀라며 세로를 자세히 보았어요. 오, 세상에! 아가씨가 크루 데이의 따님인가? 지금까지 아가씨를 무척 찾아다녔어. 아가씨의 아버지가 내게 많은 돈을 맡겨놓았거든. 이제 세로의 슬픔은 끝났습니다. 세로는 옆집에서 친딸처럼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키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세로에게 학교에 나가라고 애원했지만 세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로와 베키는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안에서 한 소녀가 세로를 보고 뛰어나왔어요. 전에 세로가 빵을 주었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빵가게 아주머니도 세로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했어요. 세로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소녀와 아주머니는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